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38%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05%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조정을 조금 받는 듯이 보였는데 역시나 강하죠. 좀 끌어올리면서 뭐 시가를 회복하진 못했지만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이 되는 형태였고요. 어찌됐건 이 1000포인트를 뚫어놨는데 이 1000포인트를 뚫어오는 과정에서 5일선 타고 약간 좀 상승 이격이 많이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어놓고 조정을 잘 받고 안착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상승이 나와야 질 좋은 또 오래가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1000포인트를 다시 깨고 떨어지는 급하게 떨어지는 이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조정 나오는 거 가지고 그렇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달렸기 때문에 이제 또 코스피가 한번 달려줄 수도 있겠죠.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딱 이제 갖다 놓고 내일 아마 돌파를 시켜주느냐 그 길목에 있는데 어찌됐건 코스피랑 코스닥은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얘네가 좀 올랐다가 또 얘네가 좀 올랐다가 얘네가 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속 게임 하듯이 키 맞추기 하면서 이제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건 시장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할 때의 주역은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결국은 의미 있는 고점을 뚫어주기 위해서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가 주도를 하면서 뚫어줬기 때문에 코스피의 이 의미 있는 3200포인트를 뚫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한번 해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뭐 최근에 뭐 이제 대형주 중에 좀 뭐 눈에 띄는 거는 마그나 소식이 좀 있는 LG랑 뭐 LG전자 정도.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방송에서 언제였죠? 이땐가 아무튼 조정받을 때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가져갈 때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으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LG 뭐 전자 비롯해서 LG 그룹주들이랑 SK 하이닉스가 이 다음 파동에서는 한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겠느냐 딱 두 종목을 좀 꼽았는데 일단 지금 한 종목은 제가 맞춘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가장 좋고요. 추세가 참 살아있고 뭐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조만간 고개를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뚫고 다시 하향 돌파하고 뚫고 하향 돌파하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뚫어내는 흐름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뭐 차트가 뭐 깨지지도 않았고요.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일 수 있지만 그 또 이면에는 주문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좀 아이오닉도 그렇고 기아에서 갑자기 생각나네. EV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기아에서 내는 전기차도 다 완판됐고 뭐 K8도 반응이 좋고 아무튼 최근에 뭐 이제 주문량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업황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로 인한 악재는 거쳐가는 과정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도 갈 때가 된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갈 때가 된 것 같고 뭐 현대차, 기아차도 조만간 한번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이 기업은행이네요. 뭐야? 기아로 바뀌었죠? 아무튼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시장이 상방이라면은 얘네가 여기서 터무니없이 꺾이긴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 좀 괜찮은 흐름 어떤 안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관심 종목 드리거나 뭐 한 종목들 중에 이제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뭐 오르지 않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다 뭐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다르죠. 제가 좀 잘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고. 근데 뭐 이제 최근에는 좀 언급드리는 종목마다 다 뭐 바로 다음날 막 급등 나오고 막 그러는 경우가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리딩반도 최근에 수익이 뭐 좀 괜찮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엠텍을 저희가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고, 오늘 오전에 일단 뭐 절반 정도는 팔았어요. 아니 이거 포스코임텍 뭐 들고 계신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여기서 절반을 팔고 절반은 조금 긴 호흡으로 들고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봉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뭐 음봉 만들어지더라도 너무 많이 안 눌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형성이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눌리면서 이게 아마 거의 5일선, 내일 아마 5일선이 올라올 거니까 내일 이렇게 이제 5일선이 올라올 거거든요. 5일선까지 와서 저희도 이제 반절은 익절을 했고 반절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털지 아니면은 좀 더 들고 가볼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한 100만 주 정도를 대량 매도를 좀 한 부분 때문에 뭐 장중에 그냥 뭐 반등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반등도 없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한 주체가 지속적으로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어떤 뭐 이제 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그냥 말 그대로 기대감이었던 거죠. 후속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제자리 찾아오는 경우인데, 포스코임텍 같은 경우는 아마 외국인 매도 때문에 좀 반등도 없이 과하게 좀 눌림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자리 자체가 그렇게 막 무턱대고 존버할 자리는 또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거지 파동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설거지 파동을 이렇게 꺾여버리면 또 이런 식으로 졸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일 5일선 기준으로 너무 과하게 이탈하면 정리를 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이제 뉴스로서는 제일 좀 핫했던 게 이제 정부에서 국내 제약사 중에 업체 한 곳이겠죠. 8월부터 해외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할 것이고 뭐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일단 장중에 녹십자가 가장 먼저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랩셀은 뭐 조금 뭐 오늘은 좀 약했는데 그 전에는 흐름이 괜찮았고요. 아무튼 CMO 업체들이 전부 움직임이 있었어요. ST팜은 너무 이렇게 되면은 좀 모습이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죠. ST팜도 상승이 있었고 뭐 바이넥스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일단 발표 전이기 때문에 아직 기대감은 살아는 있을 텐데 ST팜처럼 윗꼬리가 이렇게 너무 길게 날려버리면 공략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 차트가 좀 살아있는 애들은 녹십자 그룹주랑 뭐 바이넥스도 아직까지는 뭐, 근데 얘는 한번 이제 여기서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찝찝한 구석은 좀 있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문제가 좀 뭐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이넥스한테 위탁 생산을 맡길까 생각하면은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차트만 놓고 보면 녹십자도 일단 괜찮아 보이고, 녹십자가 가장 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보니까는 한미약품이랑 한미사이언스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미약품도 굉장히 위탁 생산하기 좋은 공장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이 부분이 기사화 돼가지고 이때도 시세를 많이 좀 냈었고요. 얘네 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도 얘네들 움직일 땐 사이언스가 훨씬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게 있긴 한데,
지금 차트의 자리로서는 한미 약품이 좀 더 좋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하는 거죠. 이제 위탁 생산 업체 발표가 되면 아마 꽤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료 자체가 지금 또 바이오주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거는 기사 나오면은 윗꼬리를 달고 쭉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분위기가 바이오로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도 뭐 바디텍 매트 강하게 상한 가고 막 그랬지만, 뭐 나노엔텍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받쳐줄 때에 나오는 뉴스와, 그러니까 같은 뉴스라도 분위기가 받쳐줄 때에 나오는 뉴스와 그렇지 않을 때 뉴스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진다키트 관련주들 지금 뭐 대충 뭐 뉴스 조금만 내도 그냥 바로바로 보내버리잖아요. 워낙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거는 이따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녹십자 그룹주랑 녹십자 랩셀도 여기서 한번 전혀 한번 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 어떤 차트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한미 약품도 약간 이제 역별에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매물 소화 과정도 있었고, 상한가 한번 때려주면 또 위쪽으로 완전히 열려버리기 때문에 얘네들도 관정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미 약품이랑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 생산 요 재료 말고도 지금 롤론티스 지금 미국 FDA를 결과를 앞두고 지금 공장 실사가 5월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 만약에 미국 FDA 국내 인제 식약처에서는 승인을 받았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갭 떴다가 밀려버렸고, 미국 FDA 승인까지 받으면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뭐 보고 있는 또 이제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그룹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일단 이제 진단 키트주들의 어떤 불꽃쇼의 시작은 휴마시스가 쏘아 올렸고요. 보시면 가격적으로 워낙 메리트가 있잖아요. 거의 급등 전까지 가격이 내렸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역배열이긴 하지만 지금 워낙 분위기가 받쳐주고 있어서 또 바이오주들은 언제나 오를 때도 화끈, 내릴 때도 화끈하니까요. 아마 뭐 코로나주들 비롯해서 진단키트주들도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시세가 나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기서 이제 뭐 더 늘어나지 않고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뭐 우리나라는 집단 면역으로 가기에는 좀 이제 그 확진자 수가 너무 적으니까 백신으로 인해서 뭔가 많이 좀 가라앉아야 될 텐데, 그렇게 돼버렸으면 아마 얘네들은 여기서 진짜 영원히 이제 이 가격대는 보기가 힘든 가격대가 될 수도 있었던 운명이었죠. 근데 뭐 이제 이게 다행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지만 다시 뭐 4차 유행의 기로에 서게 되면서 분위기가 올라왔고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휴마시스도 땡겼고 바디텍 매드도 땡겼고, 요거는 요땐가요? 어제 방송인가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어제인가 방송에서 진단키트주들은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지금 뭐 700명대 이르면서 거리두기 상향에 대한 이제 뭐 발표가 이번 주말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뭐 거리두기를 우리가 다시 뭐 강화시킨 것도 아닌데 갑자기 확진자 수가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보긴 좀 힘들죠. 그러면 유지되거나
떨어진더라도 살짝 뭐 떨어졌다가 혹시라도 또 막 800명 넘어서고 1000명 가고 이러면 얘네는 더 날뛸 거기 때문에 시세가 좀 더 날 수 있다는 쪽으로 확률을 좀 더 두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미 지금 많이 올라버린 뭐 휴마시스나 나노엔텍이나 물론 얘네들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공략하기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좀 덜 오른 애들로 공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케이, 언급 드렸었고, 뭐, 바디텍 매드 또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덜 오르는데 예전에도 뭐 굉장히 뭐 끼도 좋고 있었던 종목 중에 수젠텍도 있고요. 드림텍도 있고, 뭐, 오상자이엘이나 뭐, 지노믹 트리, 뭐, 이런 종목들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한방 써도 뭐 이상하지 않을. 그다음에 뭐 랩지노믹스도 지금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 뭐 EDGC는 조금 차트가 그렇게 좋지 않네요. 최근에 키트주들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으면은 좋지 않죠. 뭐 이런 정도. PCL도 다른 애들 빌빌 기고 있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아무튼 이 종목들 중에 뭔가 뉴스가 발생되는 종목들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뭐 20% 이상 장대 한봉 충분히 나올 거니까요. 장중에 좀 움직임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야, 오늘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종목이었고, 지금 이제 스푸트니크 기술 이전을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야, 이 재료면은 세죠. 요거는 재료가 괜찮다라는 생각 정도 듭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때 당시에는 얘는 전고점을 또다시 넘기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봐서 재료도 좀 그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전고점이 상한가 한두 방짜리 전고점이 아니잖아요. 거의 상한가 20% 상한가 고점이 20%니까 이 산이 좀 저는 높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좀 안 좋게 봤던 거는 이만큼을 급등시키고 여기서 원위치를 시켜놨어요. 요렇게 이 중간중간에 받는 거의 뭐 딸랑 요거 하나 놔두고 거의 원위치를 시켜놓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이제 약간 좀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종목 자체를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반면에는 아주 그 반대로 이 과정이 매집을 위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재료가 이만큼을 매집을 해서 얼마나 더 시세를 낼 만한 그런 재료인가를 생각했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전고점을 이걸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야, 스물스물 가더니, 오늘 빵 쏘면서 일단 전고점을 넘기는 상한가가 연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매집의 과정의 흐름, 딱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집일 거잖아요. 이게 다. 요거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이 종목이 생각이 났어요. 신풍제약 이거 급등하기 전 매집 이 차트는 진짜 많이 보여드렸던 근데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정말 토 나오는 차트죠. 급등 제자리 여기서 한번 또 털고 이러고 나서 이제 전고점 넘기면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매집하려고 이렇게도 힘들게 개미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겠죠. 그러고 나서 요렇게 이제 날라갔는데 야, 이 수입지수에서 신풍제약의 냄새가 향기가 조금 나는데 일단은 뭐 조금 더뭐 지켜봐야 될 거는 같지만 이제 살짝 전고점 넘겨놓고 여기서 이제 뭐 털고 죽여버린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이제 또 제가 뭐 신풍제약 차트 보여드렸다고 해서 얘가 신풍제약처럼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움직임을 일단은 좀 보시되
쉽게 꺾이지 않고 좀 이렇게 여기 이제 전고점 지켜내면서 16,000원이라는 가격대 정도 지켜내면서 뭔가 좀 흐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야, 심상치 않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사실 의아했던 거는 얘네랑 좀 약간 시속 게임 하듯이 이트론이랑 뭐 EID 이화전기가 바닥권에서 막 이렇게 쏠 때는 또 이수앱 지수는 별로 그 반응이 없었었고 오늘 이수앱 지수가 달리니까 또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또 뭐 반응은 또 없네요. 앞으로도 지금 뭔가 좀 같이 안 가는 흐름이 나올러 그런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는 뭐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정치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살짝 이제 움직임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재명 테마 중에 프리엠스가 오늘 장중에 한 23%짜리 정도 반등이 나왔고, 뭐 다시 뭐 이제 지지율 1위에 올라섰다라는 뭐 뉴스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뭐 어제 엊그제 방송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지율 조사라는 게 이게 웃겨요. 좀 신뢰성이 사실은, 이거 신뢰도라는 표현보다는, 뭐 조사를 할 때마다 좀 표준 편차가 너무 크죠. 뭐 대상이 막 뭐 수천 명, 몇만 명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막 몇백 명 수준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좀 않다라는 점이 있어서 뭐 그냥 입맛에 맞게 그냥 테마주에 몰고 가면서 써먹는 용도로 너무 좋죠. 이 지지율이라는 게. 근데 이 지지율도 이제는 좀 이제 잘 안 먹히는 것 같죠. 그렇게 막 분위기가 막 오르진 않아요. 좀 이렇게 이 지지율도 정치 테마주에서 이제는 조금 피로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료로서는 뭔가 다른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 프리엠스랑 이제 동신건설은 살짝씩 이제 뭐 프리엠스는 반등이 많이 나왔고 두 개만 오늘 반등이 조금 이제 있었고 뭐 에이텍 TN이나 뭐 에이텍 이런 애들은 살짝 반등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아직 흐름이 뭐 꺾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본격적인 반등은 오늘 아니었던 것 같고요. 흐름이 좀 뭐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도대체 언제 언제 이 정치 테마주들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바이오주들로 급격히 쏠려있는 이 분위기가 좀 수그러 들어야 됩니다. 바이오주들 조정이 좀 나와줘야 이 수급이 다시 어느 정도 또 조정도 받았잖아요. 특히나 윤석열 관련주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오토도 여기 뭐 기준선이자 21선 아니 애니능률도 기준선이나 21선까지 와 있고 원익큐브도 마찬가지고요. 뭐 승일 아무튼 꽤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관련주들도 뭐 서현 뭐 덕성 서현 이화 그러니까 여기서 흐름을 다시 가져갈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뭐 이제는 조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재료가 하나는 더 남아 있잖아요. 재료가 하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본격적인 정치 행보 혹은 뭐 입당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뜨거울 수 있는 재료는 남아 있으니까 조정 시에 어떤 매수 타임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윤석열 관련주는 그렇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주들이 한 일주일 좀 넘어가게 만약에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조금씩 피로함을 느낄 겁니다. 그때 가서 타이밍 봐가지고 얘네들이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만 뭐 달리고 있고 다른 애들은 다 지금 뭐 빌빌 기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했죠? 재료 소멸
보는 게 맞죠. 하나투자증권은 우선주는 이거는 제외하고 봐야 됩니다. 우선주이기도 하고 워낙 지금 따로 놀고 있죠. 다른 후발주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두나무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그 약간 시세가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혹시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마켓 컬리를 제가 해놓고 있죠. 이제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지. 우리 기술 투자는 좀 다를 수 있고요. 왜냐면 얘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엮여 있으니까. 근데 완전히 뭐 두나무 상장 관련주로만 엮여 있었던 종목들은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반등 시 이제 비중을 좀 줄여주신다거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LG전자가 어찌됐건 이제 마그나가 애플이랑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나 싶기도 한 뭐 이제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실제로 마그나랑 손을 잡게 된다거나 하면은 그때 시세가 한번 빵 났다가 뭐 이제 재료 소멸로 죽을 수도 있고 더 이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LG전자 우리는 다 또 단타 좋아하시고 테마주 좋아하시고 제 방송도 테마주를 다루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찌됐고 우리는 이제 LG전자가 아닌 이런 애들을 봐야 되겠죠. 신성 델타테크랑 뭐 3기 나라에맨디 뭐 얘는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인테크도 뭔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빵 한번 쏘면 또 전고점 넘기면서 위로 매물 열리니까 나인테크도 괜찮아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신성 델타테크가 사실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대장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가게 되면 얘도 빵 이런 식으로 얘네들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